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희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로카드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읽으면서 여러분 주변의 주파수를 감지해내는 능력이 있답니다. 78장의 타로카드는 그래서 수많은 에너지를 조합하고 또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찾아주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을 지금 몰래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 그 눈빛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진지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빨강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빨강 고르신 분들, 여러분을 지금 몰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정체를 읽어봤는데요.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분은 여러분이랑 예전에 사랑을 나눴던 관계라든지 썸을 탔다거나 좀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카드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여러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알아가고자 하는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또 확 여러분을 당겨서 눈을 마주할 자신감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예전 잘못 때문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두 분 사이에 앙금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분의 자신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의 특히 연애사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좀 뉴페이스에 가깝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지금 아직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다가오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앞으로도 다가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지 잘 살펴보시면서 관계를 만들어 갈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포기하게끔 만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먼저 뽑은 동물 키워드 카드를 보면 카멜 카드, 낙타 카드가 나왔는데요. 낙타는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고 짐을 나르고 또 사람을 이고 가는 그런 동물이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책임은 다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강한 인물인데요. 또 낙타는 자기 먹을 거는 몸에 저장해 두고 또 사막을 걸어 다니면서 한동안 먹지 않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힘을 내고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한테 주어진 일, 역할 이런 건 굉장히 성실하게 충분히 해내는 사람이고요. 묵묵한 낙타가 보여주는 것처럼 좀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또 툴툴대지도 않는 성숙한 사람일 것 같아요. 또 이 낙타는 뜨거운 사막을 다니면서 본능적으로 오아시스를 찾게 되고 또 모래로 덮여있는 사막에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거든요. 차분한 사람이지만 지혜가 있고 또 눈빛은 반짝일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향으로 낙타가 나왔다는 거는 이분이 정말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책임감을 다하는 인상을 가진 사람, 또 사회적인 인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너무 겸손해요. 묵묵하기도 하고 좀 꾸미는 게 없거든요. 외모나 분위기는 좀 치명적인 면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아직 띄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오늘 이분의 정체를 말해주는 카드들을 보시면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여러분보다 선배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경험이나 연륜이 많은 사람, 그리고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분을 봤을 때는 이제까지 거의 이성으로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외의 인물일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연애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정도로 이분은 공부나 일에 좀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좁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코드가 맞는 사람, 자기랑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랑은 엄청 얘기에 빠져들게 되겠지만 좀 일반적인 유행이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이런 거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몇몇 분들은 그 정도로 전공이나 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계절 변화에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날씨 체크를 잘 안 해서 매번 우산을 두고 오고 또 그래서 우산을 자꾸 산다든지 그래놓고 딴 생각하느라 우산을 지하철에 두고 내린다든지 약간 어떤 면에서는 허당인 부분도 있거든요. 차를 마시겠다고 물을 끓여놓고 그러다가 책을 읽게 되면서 물이 다 끓어버리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 자기랑 좀 다르고 센스가 있고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분이 빨간 분이구나. 나는 이런 게 진짜 부족한데 빨간 분은 나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줄 수 있겠다. 또 동시에 나를 감싸줄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여러분의 인간적인 부분에 먼저 끌리기 시작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여러분을 이성적인 포인트에서 매력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향기라든지 또 웃는 모습 이런 데서 귀엽다고 생각한 것 같거든요. 지금 가운데 들어온 컵의 시종 카드를 보시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감정이 있어요. 소년이 바라보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전혀 자기랑 다른 대상이죠. 물고기를 보면서 신기하고 놀랍고 흥미롭다. 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에 보시면 눈을 감고 있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아래 컵 4번에서는 좌절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분은 여러분에게 지금 쉽게 다가올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위에 있는 칼 2번 카드는 현실을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눈을 스스로 가리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에게 자기가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호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어떤 특정한 관계에 이미 묶여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강하게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내 연애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요. 두 분 직급이 다르다 보니까 편하게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기에는 또 어색하고 어려운 관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곳에 단골이어서 또 고객이랑 사업자로 묶여있는 상황, 공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기에는 아직 거리감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불쑥 개인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약간 자기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 빨강 분이라면 거기 안에서도 좀 계급이 있는 사이, 혹은 학원 안에서 좀 먼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약간 일부러 말 걸기에 좀 이상한 장면으로 보여지거든요. 두 분 사이에 좀 건수가 없는 느낌이 있어요.
같은 독서실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교통수단을 거의 맨날 타면서 동선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고요. 결국 이렇게 두 분이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만약 지금 이분이 확 다가오려면 이분이 외모가 좀 뛰어나서 여러분의 시선을 확 잡던지, 혹은 뭔가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두 개 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동전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뭔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동전은 시간이나 노력, 정성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품은 지는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어떤 분위기나 몸매, 외모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건 아니고 성향상의 호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카드에서도 보시다시피 말이 멈춰서서 땅을 보고 있는데 그것처럼 좀 쉽게 움직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앞으로 두 분이 어떻게 될지 미래 방향 말해주는 카드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미래 자리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칼 4번, 완즈 7번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맡긴다라는 건 운명의 힘에 맡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다가오지 못하고 이렇게 명상을 취하는 모습, 또 한참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들어와 있죠. 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마음을 좀 정한다고 보이고요. 이 칼 4번의 휴식은 오랜 기간의 휴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휴식이거든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큰 발자국을 위해서 잠시 휴식으로 재정비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음에 이 높은 사다리에 올라간다. 이 휴식을 기반 삼아서 여러분한테 한번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다리에 올라간다는 거는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 나름대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데 그걸 여러분이 눈치채줄 것이냐. 이게 두 분 관계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촛불이 들어왔는데요. 빨간 분을 지금 몰래 생각하는 이 사람은 지금 촛불 같은 마음 상태예요. 불은 분명히 있어요. 불은 존재하는가 아닌가 이걸로 완전 주변 밝기가 달라지거든요. 한번 켜지는 게 어렵지 한번 켜지면 쉽게 꺼지지 않아요. 또 불 자체는 인간의 문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을 품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분이 신중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 이것도 읽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촛불이 모닥불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 불면 꺼질 수 있거든요. 또 초에 불이 붙었다는 건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이 상대방은 이미 촛불의 귀중함, 소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내가 얼마 만에 느껴본 감정인데 어쩌면 이런 감정은 처음인데 내가 빨간불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는 확실히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물론 시간은 분명히 걸릴 수 있어요. 오늘 리커버리 회복 카드도 떴기 때문에 상대방은 좀 자신감을 만들어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 카드는 또 여러분에게 들어온 조언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무언가 분명히 회복하셔야 되는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기 때가 아닌 때에 들어오는 사람,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고 또 제대로 반응도 못해요. 두 분은 잘못하면 마치 조각은 맞는 퍼즐인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맞추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부터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랑 상관없이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몸의 건강일까? 마음의 건강일까? 혹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에게 은연중에 계속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낙타 같은 묵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또 조심스럽고 현명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몰래 생각하고 있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용기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하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로 여러분 몰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읽어봤는데요. 이분의 정체를 둘러보면 이분은 여러분이랑 예전에 접점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장의 카드들이 두 분 사이에 뭔가 앙금이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분은 여러분의 예전 연인일 가능성도 있고요. 예전 썸 상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애정을 좀 가졌던 관계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분은 하양분으로부터 사랑받았다. 이런 자긍심이 있거든요. 하양이가 나 좋아했었어. 약간 자신감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자신감이 약간 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관계가 좀 역전됐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마 여러분의 SNS를 훔쳐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분보다 은근히 자기가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 진짜 잘 살고 있는데 하양은 요즘 나한테 관심 없나?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나는 혼자 잘 지내고 있다. 난 요즘 잘 살아. 약간 이런 사인을 보낸다고 해도 이분은 좀 그거 인정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하양이는 겉으로만 잘 사는 척하지 실제로는 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약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먼저 뽑은 동물 카드에 수달이 나왔는데요. 수달은 사실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실제로 수달은 동물 카드 중에서 즐거움이 가장 극대화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때 귀여워하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수달은 자기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한 분이거든요. 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지만 때로 그게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고요. 그냥 맑고 아무 생각 없는 좀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어요. 사회 경험이 좀 적을 수 있고요. 여러분보다는 확실히 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 것 같아요. 순수하고 외모의 측면에서는 분명 매력이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반짝이는 귀여운 이미지도 있지만 외모도 괜찮지만 하지만 또 이분은 감정의 기복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진다든지 객관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숨을 푹 쉰다든지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 기운을 쭉 빠지게 한다든지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한다든지 자기만 위로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좀 어리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자기 즐거움이랑 행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을 때는 진짜 잘해주고 사랑스럽고 또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매력도 철철 넘치는데 어느 날은 또 세상 예민하게 대할 수 있는 좀 그런 면이 있는 분으로 보이고요. 또 수달은 사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촘촘한 생각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되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특징도 있거든요.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시도도 못할 일들 그런 일을 확 저질러 버린다든지 그래놓고 책임 안 지려고 한다든지 중독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오늘만 살자 약간 이렇게 소비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경제관념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근데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 생각하면 좀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고 용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시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포인트에 약하다. 그걸 정확히 이분도 알고 있어요. 이분의 정체를 조금 더 또 이분의 마음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카드들 보시면 이 6장 중에 칼이 등장한 카드가 4장이나 있거든요. 칼은 인간의 생각이나 또 논리적인 흐름을 말해주는데 동시에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공기를 타고 가는 것들, 말이나 표현, 행동 이런 걸 말해주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이분이 지금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 감정이랑은 무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싶으면서도 손가락으로 계속 핸드폰으로 여러분을 뒤적여 본다든지 또 과거 사진을 들춰본다든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좀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두 분 장면 중에 과거에 어떤 오해라든지 말다툼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이 관계의 단절을 말해주는 칼 10번이 떴기 때문에 한번 엮였다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끝난 상황.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의 주변 분위기를 말해주는 카드들을 보면 칼의 기사가 나왔고 또 칼의 왕, 정의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다 맞는 거고 하얀 분들이 틀린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데 근데 하얀 분이 그걸 품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뱉었는데 그걸 책임지지 못했을 수 있고요. 또 변덕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한테는 이게 나인 걸 너 어쩔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었을 수 있고요. 두 분이 한번 가까웠었고 또 그때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걸 이분이 오히려 엎어뜨렸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그 탓을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있거든요. 나는 하양이랑은 끝났어. 근데 하양이가 지금 나한테 미련이 있을 거야. 하양은 나한테 좀 무너지는 면이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결국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양이를 나의 어장에 넣어 놓을 수 있어. 나는 쥐락펴락 할 수 있어. 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막상 여러분을 계속 몰래 생각하고 있고 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지금 컵 8번이 떴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감정을 두고 떠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상대방이 결국 손을 놓았겠죠. 그걸 지금 서서히 깨닫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양이가 잘못했지만 내가 떠났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지금 위에 보시면 완즈 10번이 들어왔거든요. 자기 지금 너무 힘들고 해야 되는 거 되게 많은데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감정이거든요. 과거를 생각하면 자기가 훨씬 더 위였어요. 그리고 하양이가 자기를 좋아했고요. 자기한테 허용적이었어요. 그런데 끝도 내가 냈어요. 결정권은 나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얼핏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양이는 나한테 관심 없나? 싶기도 하고 미련이 없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만사를 제쳐주고 하양한테 마음 표현하면 자존심 상해요. 워낙 이분은 수달이기 때문에 감정 기복도 있고요. 여러분을 두고 자기가 어장에 넣었다고 생각했다가 아닌가? 나한테 관심 없나? 괜한 생각인가? 약간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두 분에게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 이 3장 카드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정말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게 두 분의 관계가 이어지기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분의 진심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의 진심이 자꾸 변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혼동이 계속 올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는 전차 카드가 왔고 또 그 다음에 동전 6번이 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연락은 한번 하거든요. 과감하게 들이대는 건 맞아요. 또 여기 이름이 적혀있는 선물이 있다는 거는 누가 받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선물이 온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온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상대방이 연락을 할 것이고 또 직접 하고 뱅글뱅글 돌려서 말하진 않을 거예요. 이때 말하는 내용은 진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칼 5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놓고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5점이고 여러분이 빵점이에요. 이 상대방은 자기가 결국은 이기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연락하는 것도 맞고 내용도 맞아요. 근데 방법이 틀리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걸 뒤집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괜히 연락했어. 즉흥적이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엎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술을 마시고 연락할 수 있고요. 또 선물을 보내올 수 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연락해서 내가 술김에 실수했어. 이렇게 변명한다든지 내가 카톡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보냈어야 됐는데 클릭을 잘못했어. 너한테 보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확 마음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한 번은 분명히 뒤집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이 어떤 연락을 처음 보낼 때 그때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양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로는 명확하게 대처해라, 좀 확실히 말해라, 애매하게 대처하지 말아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술 마시고 전화를 한다고 하면 너 술 마셨어 지금? 나는 술 마신 상태에서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정신 차리고 전화해. 약간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확 끊어버리세요. 더 이상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는 거죠. 선물을 보내놓고 잘못 보냈다고 또 괜히 핑계를 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알겠어.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 하지 마. 이렇게 딱 사실만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다 대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예의가 있는 거냐. 뭐 이렇게 구구절절 감정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관계에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미 애니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상대방이 지금 마음 정리가 안 돼서 이러는 거구나. 지금 날 떠보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 지금은 진심인가 보다.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카드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상대방이 뛰고 있는 이 널뛰기, 여기에 말려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계추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시계추의 중심을 상대방에게 넘기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에게 가져오셔야 된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을 때 상대방이 당황할 거예요. 하영이가 왜 그러지? 원래 나한테는 잘해줬는데. 내가 이러면 넘어왔는데. 아,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상대방의 좀 사탕 발린 달콤한 말, 달콤한 표정, 여기 속지 마시고 또 괜히 반대로 여러분한테 짜증내고 화낸다고 해도 말려들지 마세요. 이 가운데 들어온 로맨스 엔젤 카드를 보시면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기를 그대로 둬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대방이 감정 기복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가오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아요. 또 내가 막 절절 매달릴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분의 기복에 말려들지 마시고 이 카드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앉아서 날 도와주지 않는 사람,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바라보고 도와줄 필요 없어요. 천사들이 어차피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지켜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을 지금 몰래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읽어봤는데요. 카드들을 보면 노랑분들께서 잘 살펴보시면 또 이분의 시그널을 잘 잡아내신다면 이분이랑 정말 멋진 관계 만들어 가실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카드들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좀 기대감이 들 정도인데요. 확률적으로도 이분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또 이분의 마음 자체도 참 예쁘고 소중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져요. 또 이분의 성향을 보면 참 괜찮은 분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오늘 리딩 들으시면서 잘 살펴보시고 또 이분의 신호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결정적으로 이분은 예전에 여러분이랑 어떤 관계를 맺어보지 않은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랑은 새로운 장면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여러분이 약간 보폭을 조금 크게 움직이시면서 이 상대방한테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신다면 상대방은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또 두 분의 미래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이 결정적인 키를 쥐고 계시고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맞춰주려는 면이 강하세요. 여러분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관계, 여러분의 어떤 다짐이 필요하고요. 어떤 포지셔닝도 필요하다. 좀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남길 그럴 관계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먼저 오늘 이분의 정체와 성향을 대표하는 카드로 블랙 에그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 세트는 원래 동물 카드인데 동물이 나오지 않고 지금 검은 알이 나왔죠. 좀 독특하죠? 이 검은 알 속에는 어떤 동물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걸 대표하는 카드예요. 동시에 이 블랙 에그 카드는 이 동물 카드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거든요. 완성형을 의미하고 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지만 또 안에 막상 빨려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우주가 펼쳐져 있다. 이런 개념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 카드는 진리나 진실 이런 걸 키워드로 가진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은 거짓말을 정말 싫어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랑 대화할 때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포장하지도 않고요. 정치질도 안 하고 상대방을 추켜 세우면서 뒤로는 딴 생각하는 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또 당연히 이분은 뒷담화에도 잘 끼어들지 않는 사람이고요. 블랙 에그의 존재감 이런 것처럼 실제로 말수가 많지 않고 좀 조용한 분으로 보여요. 포장하는 말이나 의미 없는 멘트 이런 거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사건, 또 정확하지 않은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요. 입이 무거운 분이죠. 특히 이 카드는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상황이나 사람들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핑계대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이분은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켜요. 시간 약속 특히 잘 지키고요. 나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시간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좀 철두철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약간 속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블랙 에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분이랑 한번 가까워지고 이분의 진실을 알게 되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은 아시게 될 거고요. 또 이 블랙 에그는 겉으로 쌓여져 있는 껍질이랑 안에 숨겨져 있는 동물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나 외적 조건 이런 건 좀 아직 미지수예요. 여러분의 기준이랑은 좀 다를 수 있죠. 또 블랙 에그는 알이기 때문에 외모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기도 해요. 또 이분의 이런 성향이 아닌 좀 상황이나 정체를 읽어볼 수 있는 카드들 또 6장 뽑아봤는데요. 이 카드들을 보면 이분은 사실 이미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다가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에 대한 호감은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또 자신의 예전 관계를 지금 끝냈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분은 예전 연애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 보이고요. 혹은 아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 마음은 완전히 정리됐다라고 보이거든요. 예전 연애 상대방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저쪽에서 약간 질척대는 거지 이분은 마음 정리가 되었어요. 또 오늘 가운데 컵 3번 카드 그리고 동전 3번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두 분이 같이 일을 했다거나 같이 이미 식사를 했을 수 있고요. 동시에 어떤 공기를 공유했다라고 보여요. 학교나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고요. 동아리나 취미 모임, 클래스 같은 곳에서 대화를 이미 나눠봤을 수 있어요. 회사나 같은 건물, 근처에 사는 이웃이거나 거래처 사람일 수 있죠. 대화를 나눴는데 아직 실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물리적인 거리가 두 분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심리적인 거리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꽤 가깝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동전 3번 카드 모습을 보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노랑분은 나랑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노랑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가운데 칼 4번에 휴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예전 연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휴식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정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노랑분한테 갑자기 다가가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위에 컵 7번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노랑분을 조금 더 관찰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 카드 말씀드릴게요. 먼저 완즈 3번, 컵 6번, 완즈 1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은 앞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면 보이는데요. 먼 바다를 함께 내다본다. 공동의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정해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이 같은 모임 안에 있다가 조금 더 가까워진다든지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생긴다고 보여져요. 어쩌면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이 장면을 지금부터도 준비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같이 듣고 있긴 하는데 모둠 활동을 같이 하려고 준비한다든지 자리를 좀 근처에 앉기를 시도하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거리만큼 물리적인 거리도 좁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행동을 조심스럽게 시작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들어온 컵 6번 카드 보시면 1대1의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대화, 둘만의 어떤 교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과제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다가도 딱 둘이 나와서 대화하는 방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분이 공적으로는 처음에 자료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어요. 일부러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서 물건을 흘려서 그걸 찾아주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는 좀 이런 식의 흐름도 가능하고요. 약간 둘만의 접점과 대화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지금 완즈 1번에 성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카드들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래? 이 관계의 시작, 이 관계의 주도권을 노랑 너한테 줄게. 너는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해오면서 은근슬쩍 한 걸음 다가오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다가가셔도 돼요. 혹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아무리 블랙 에그여도 나는 지금 검은 아래는 마음이 끌리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성냥에 불을 안 붙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들을 보면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이 좀 즐기는 마음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데요. 이 엔젤 앤서 천사의 대답 카드에서는 강하게 주장하고 앞으로 나서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강하게 주장하라 라는 거는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할 것이고 나의 선택을 믿고 힘내라 이런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상대방의 신호를 잡아라, 놔라, 거절해라, 받아라 이걸 말해주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의 선택을 믿어라. 담대하게 선택해라. 한번 결정하면 후회하지 마라. 좀 이런 의미예요. 이제 그런데 뒤에 들어온 나머지 카드들 보면 허니문 카드가 나왔거든요. 함께 있는 시간이 축복이다. 그 축복을 즐겨라. 두 분의 대화 장면 자체가 허니문처럼 즐거울 수 있어요. 이런저런 두 분만의 소소한 얘기가 흘러나올 수 있고 일상의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생각보다 이 사람 꽤 괜찮다고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외적인 분위기나 조건 이런 부분이 여러분 기준에 비해선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알에서 깨어나오면 어떨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놓치기 아쉬운 존재죠. 그래서 마지막 카드 보시면 코믹 카드 여러 가지 색을 받아들여라. 또 나에게서 여러 가지 색이 나오는 것을 즐겨라. 이 여러 가지 색은 다양성, 다이버시티를 말하거든요.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길, 여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을 두고 어장관리한다든지 연락 문제로 골치 아프게 만들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저 새로운 길을 보여줄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다가오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조만간 서서히 여러분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엮여가는 사람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요. 아,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내 생각했구나. 이런 사실 또 그 마음 한번 받아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란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 지금 몰래 생각하는 사람 누굴지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읽어보면 아마 파란 분들의 상대방은 가장 여러분을 몰래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강도도 꽤 깊고요. 또 몰래 생각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흐름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분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은 결국에는 마주하실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도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여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조급하지 않게 다가오고요. 신중하게 와요. 이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여러분 기준에 상대방이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 상대방의 마음이나 정성이나 진심 이런 게 좀 충분히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은 천천히 만남을 시작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먼저 이분의 성향을 말해주는 동물 카드에 나이팅게일이 들어왔어요. 나이팅게일은 이름에 나이트가 들어있을 만큼 밤에 노래를 주로 부르는 아주 작은 새죠. 이제 우리는 나이팅게일 새를 꾀꼬리라고 부를 만큼 이 새는 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가지고 있고 목소리가 아름다운 새죠. 서양에서도 나이팅게일은 음악을 대표하고요. 우리 역사에서도 꾀꼬리는 좀 맑고 고운 목소리, 아름답고 정다운 새, 귀여운 새 이렇게 이름이 나 있죠. 또 많은 분들이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간호사를 떠올리실 정도로 간호사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카드에서는 간호사로 헌신한 나이팅게일의 의미, 또 맑고 고운 목소리를 가진 새,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좀 두려움이 없는 목소리가 있다. 자신의 숙명이나 자신의 운명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고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이분의 그 능력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분은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목소리나 말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이분의 성향으로 딱 들어왔다는 걸 보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분 근처에 맴돌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분의 목소리나 글, 이분의 음악, 이걸 여러분이 접한 적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만나자마자 이분 목소리가 특이하다 이렇게 알아차리기보다는 이분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고 이 목소리는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여기에 더 주목하게 되거든요. 아마 근처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노랫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을 순 있어요. 이분의 능력이 아직 드러나지 못했을 수 있죠. 조만간 여러분은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잘했어?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발표를 잘했어? 이렇게 표현력이 좋았어? 약간 놀라게 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까지 존재했지만 이분의 목소리나 말이나 말투, 그 음악의 힘을 아직까지 캐치하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능력을 조만간 알게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 카드에서 나이팅게일이 워낙 작고 여린 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 있고요. 또 그만큼 이분 스스로도 자기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약간 수줍을 수 있어요. 자기 혼자만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기에는 좀 작다고 여긴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고 혹은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요. 자기 스펙이 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을 수 있고 연애 경험 자체가 좀 적어서 파랑분 앞에서는 자신감이 없다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조심스러운 사람이 어떤 장면에서 여러분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을까? 또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 6장 카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분에게 이동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가까워진 사람, 이제까지는 멀었지만 대화를 막 나누기 시작한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부서를 이동하면서 가까워졌을 수 있고요. 이분이 이직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사람, 지금 이 카드에서는 주인공이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지돼 있고 여러분이 어떤 건물에 계시면 거기에 새로 입주해서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사 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리가 원래 좀 멀었는데 최근 자리 이동을 하면서 가까워진 사람, 학교나 학원에서 최근 가까이 앉은 사람,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여러분이 주로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근처에 오게 된 사람,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에 최근 새로 등록한 사람, 여러분이 계시는 모임에 새로 들어온 사람,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주로 여러분 입장에선 이렇게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두 분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이분의 이동을 통해서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분의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사실 심리적인 거리는 꽤 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위에 메이저 달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아마 이분은 파랑분을 자세히 보자마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어떻게 다가갈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달 카드도 보시면 이 달이 태양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태양인지 달인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이분은 확실히 잘 모르는 거죠. 이 카드의 이름이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확실히 이게 달인지 알지만 이 상대방은 지금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기 혼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니까 달 같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태양 같아 보이기도 하고 혹시 파랑분이 달이 아니라 태양이면 어떻게 해야지? 계속 약간 확인하고 싶고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거든요. 인간에게 충성스러운 강아지의 모습,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가야 되나? 야생의 늑대처럼 좀 저돌적으로 화끈하게 고백할까? 약간 이런 갈등도 있는 거죠. 또 뒤에 결정적으로 컵 2번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이랑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충격적인 외부의 힘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 아래 타워 카드 그리고 심판 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하늘의 힘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단둘이 약간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다든지 외부에서 두 분을 딱 묶어가지고 어떤 출장을 보내준다든지 둘이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온다든지 그런데 둘 사이를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서 지금의 이런 멀어져 있는 심리적 거리 이걸 좁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막상 이분이 지금 컵의 기사기 때문에 굉장히 로맨티스트거든요. 단둘이 있게 되면 상황만 주어지면 솔직하게 나의 호감을 표현하고 싶다. 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들 보시면 가장 먼저 칼의 기사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조만간 이분이 마음 먹으시는 것 같아요. 칼은 공기의 속성이 있어서 공기를 타고 오는 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칼은 결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기 매력 이제 어필해야겠다. 말 걸어야겠다. 내 노래 들려줘야겠다. 내가 파랑분 앞에서 발표해야겠다.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사는 지금 갑옷을 입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자기 매력을 어필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좀 약해서 다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생각보다 꽤 여린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파란분들은 조만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이나 표현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약간 자기 매력을 어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방어막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균형을 의미하는 동전 2번 또 결단의 칼 1번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동전은 각각 동등한 레벨의 문제 상황 이걸 말해줘요. 두 분이 같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만났다가 헤어지면 어색해진다든지 같은 동네에 사니까 만났다가 헤어지면 굉장히 어색해진다든지 이렇게 약간 후폭풍이 염려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과감하게 시작을 못하게 되실 수 있어요. 이제 혹은 이 두 개의 동전을 여러분의 이상형이랑 상대방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내 이상형이랑 저 사람이랑 약간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결단을 내리실 거예요. 근데 이 칼 1번의 결단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결단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카드는 고백의 성사, 관계의 시작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관계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칼 1번은 어쨌든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되고 칼자를 쥐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해라 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조언 카드들을 보면 두 분이 연결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이거든요.
이 엔젤 앤서 천사의 답 카드 보시면 사인을 찾아봐라. 상대방이 이미 무언가를 심어놓기 시작했다. 이분의 목소리가 사인이다. 잘 캐치해봐라.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로맨스 엔젤 카드에서도 보시면 두 분이 진짜 내면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연결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영원한 어린아이.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두 분이 서서히 천천히 알아가실 것 같고요. 마음을 열어가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마음을 표현할 것 같거든요. 순수한 어린아이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스펙을 보지는 않아요. 그런 객관적인 기준보다 정말 나랑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곧 다가올 이 사람, 목소리가 매력인 이 사람 너무 차갑게 끊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을 지금 몰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 뽑으신 카드들로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특히 이분이 여러분을 좀 몰래 생각하고 있다는 점, 대놓고 생각하지 못한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몰래 생각한다라고 하면 보통 첫 번째로는 설레는 마음이 있어서 겸손해서 몰래 바라보고 또 차마 다가오지 못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자기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까봐 좀 그래서 몰래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초록분들을 몰래 생각하는 이 사람, 바로 그 후자에 속한다고 보이고요.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한다는 게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한데요. 근데 거의 중독 수준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 후회 감정도 분명히 있는데 그 감정조차 부인하게 된다. 부정한다. 아니야, 나 후회하지 않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후회한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분은 여러분이랑 예전에 접점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장면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이랑 괜찮았던 장면도 있었지만 끝이 좀 나빴던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분의 성향을 말해주는 대표 동물 카드에 표범이 나왔는데요. 이 표범은 표정만 봐도 굉장히 매섭죠. 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성도 강하고요. 눈빛도 보시면 모든 걸 꿰뚫어 볼 정도로 강렬해요. 이제 이 카드에서 표범은 좀 과감한 성향, 특히 좀 제거의 성향이 강한 그런 인물을 말해줘요.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고 전멸시켜야 되는 그런 성격이고요. 특히 이 카드에서 표범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숙청해야 한다. 좀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게 쉽지 버리는 건 더 어려워요. 있던 거 제거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분은 버리는 것에 강한 인물이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이고요. 제거를 한다라는 건 보통 용감함, 또 과감함, 깔끔함, 또 정돈되고 차분하다 이런 목표랑 연결돼요. 하지만 문제는 그 버린다라는 것의 기준이 틀렸을 때 그건 정리가 아니라 파괴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거는 제거돼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그게 옳은 게 아니어도 밀고 나가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런 대전제, 우리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인간도 있어. 중요한 사람만 남기고 제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선언하고 그럼 정말 큰일이잖아요. 이 제거의 기준이 자기 위주일 때, 또 그 방법이 폭력적일 때, 그때가 문제예요. 근데 이 표범은 그 기준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경계해야 한다.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제거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뒤늦게 깨닫게 될 수 있다.
물론 그때는 굉장히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제 이 표범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아마 두 분이 좋았던 장면이 있었지만 멀어졌던 결정적인 힘, 그건 이 표범, 이 상대방에게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전 연인이셨다면 이분이 이별을 고했을 것이고 이별을 선언한 뒤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을 차단했다든지 잠수를 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에서 여러분을 한 번에 확 지웠을 것이다. 제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해놓고 그 이후에 스스로 조금씩 깨닫는 게 있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의 성향이 아니라 두 분의 상황, 두 분의 맥락을 읽어보면 이분이 여러분을 왜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을 읽어볼 수 있어요. 오늘 이 6장의 카드를 보면 가장 먼저 컵 10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컵 10번 카드는 컵 카드의 완성이에요. 컵은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이 완성되었다. 그만큼 추억이 알알이 맺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카드에 보시면 단란한 가족이 등장했는데 금전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할지언정 함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그런 소박한 가정, 그 가족의 우애와 평화 이런 걸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두 분은 아마 가족처럼 생각한 시점이 있었을 수 있고 또 따뜻했던 관계로 보이고요. 두 분이 함께 있었던 시간에는 감정이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가지신 것 같아요. 정말 내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시점도 보이는데요. 우리는 진짜 가족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비밀을 털어놓았을 수 있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숨겨놨던 소중한 꿈 그런 걸 살짝 보여주었을 수도 있죠. 진짜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물건이나 돈 같은 것도 흔쾌히 빌려주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래 칼 7번 카드를 보면 배신을 말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지금 칼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금살금 걷고 있죠. 칼을 들고 가는 걸 알리지 않으려고 지금 숨기고 있고요. 몰래 가져가려고 하고 그럼 결국 훔쳐가는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무언가를 들고 도망갔다.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고 도망갔다.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칼을 이런 식으로 들고 간다는 거는 자기한테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현명하지 않은 방식, 그런 방식으로 배신한 사람, 이런 키워드예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두고 갈래. 그리고 내가 이게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끊어낼 거야. 난 제거할 거야. 이렇게 결심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놓고 뒤에는 완즈 7번이랑 동전 4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호하느라고 아주 안간힘 쓰고 있어요. 지금 완즈 7번도 보시면 아래에서 6개의 막대기가 막 솟구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막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이 이분한테 들려와요. 그래도 아니야. 내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 초록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잘 지내는 척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전 4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뺏기려고 감싸고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겨우 4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게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엄청 자존심 부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뒤에 칼 1번이랑 완즈 3번 이렇게 멀리서 또 다양한 새로운 마음, 예전에 가지지 않았던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기 시작했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지만 도전이고 모험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두 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들을 보시면 상대방이 진짜 잘났다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티를 낼 수 있거든요. 나 진짜 잘 지내. 초록 너는 어때? 약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자기 자신은 동전 9번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돈 좀 있고 좀 가진 거 많아. 너는 아니지? 약간 이런 마음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거죠. 나 그림 이렇게 잘 그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좀 허술하고 단순하거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별게 아닌데 그걸 막 자랑하듯이 티낸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에 컵 2번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확실히 두 분은 좀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고 얘기할 시즌이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분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두 분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겠죠.
오늘 초록분들을 위해 들어온 조언 카드들 보면 꽤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한테 상대방이 신호를 보낸다고 하거든요. 이 가운데 들어온 로맨스 엔젤 카드 보시면 곧 온다. 정말 곧 온다. 이제 곧 당신한테 올 새로운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특히 마지막 카드에 멘토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끌어주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내내 여러분이 정말 많은 거 또 새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 지난번에 2주 넘게 잠수 탔잖아. 앞으로는 잠수는 정말 절대 안 돼. 적어도 하루 이후에는 연락이 돼야 돼. 명확히 약속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분은 표범이기 때문에 제거의 욕구나 열망은 강하지만 아직 기준이 좀 성숙하지 않아요. 그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삼진 아웃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하신다든지 몇 가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바운더리를 정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똑같은 사건이 계속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규칙을 다시 상기시켜줘야 돼요. 너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근데 왜 또 안 지키는 거야? 내가 또 기다려줘야 되니? 약간 계속 인내심이 확실히 필요한 관계거든요. 물론 화도 나고 짜증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버티시려면 그 힘은, 그 줄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멘토가 될 정도로 내가 애정이 있나? 그만큼 열정이 있나? 내가 그만큼 성의와 열정을 보일 만한, 또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걸 꼭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관계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리딩을 다 들으시면 지금 초록분들은 여러분을 몰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얼핏 눈치채실 것 같거든요. 좋은 때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결단으로 멀어진 사람? 그때 꽤 상대방이랑 말이 안 통했던 마지막 장면이 있어.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끝이 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고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 생각을 꽤 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끊을 수는 없고 또 조만간 연락할 거예요. 가운데 엔젤 앤서, 이 천사의 답 카드를 보시면 이 문제는 정말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초록분들께서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랑 앞으로 규칙을 정하신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할지 미리 한번 생각해 두신다면 더 현명하게 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두 분이 만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면 그때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나는 어쨌든 이 관계에서 내가 멘토다라는 생각,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논리적으로 너랑은 안 되겠다. 이렇게 대하시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